네,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이용균 로얄마스터님 산하 원데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정란 인사드립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반영한다. 금에 하며 겸손히 있습니다. 네. 오늘 추석이라 그런지 더욱 활기찬 것 같습니다. 오늘 원데이 세미나는 특별한 분의 특별한 강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회사를 만나 기적이 일상이 되어 남을 위해 사는 남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용균 로얄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이대리 늦었네. 지금 8시 50분인데. 나 땐 말이야 항상 30분 전에 미리 와서 업무를 준비했네. 이대리 상반기 계획서 다 작성했지? 지금 작성 중입니다. 나 땐 말이야 지금쯤이면 상반기 계획서 싹 다 나왔어. 와 요즘 세상 좋아졌네. 이런 걸로 다 물건도 옮기고. 네? 나 땐 말이야 아니다. 나 땐 말이야. 나 땐 말이야. 나 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전인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한 150여 분 정도가 오셨네요. 뭐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명절이 되면 그냥 마음이 바쁘죠. 예, 지금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이 제가 어제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을 날씨도 참 좋고 또 명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나서 안전한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은 명절이 즐거운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 설명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누가 사업 설명을 해줄 사람은 회장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배워서 이 사업 설명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제 파트너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안 해도 되는 때가 와가지고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했을 때 그 옛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얘기도 좀 오늘 해드리고 과연 성공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운행 중에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거나 또는 소리로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안전운전 부탁드리고요. 모든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오면 일단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기회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명절이고 하니까 한번 제가 얼만큼 집중했는지 제 자랑 삼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가 우리 집이 11남매에 제가 10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라고, 니네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얀 수염, 중절모, 지팡이, 두루마기
이분 게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오시는 것도 부끄러웠고 그랬는데 참 엄하시기만 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임종도 못 보고 그냥 이제 연락 받고 갔더니 이제 다 입관 다 끝나고 이제 장례 하루 전에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버님 산소를 이장한다고 가족들 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 안 간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실 거다. 오기는 뭐 들어오냐 이놈아. 얼른 돈이나 좀 벌어라. 내가 바라는 건 그거지. 뭐 내 산소에 와가지고 뭐 뼈 수습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본다고 그거 뭐가 좋겠냐. 이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제 마음속으로 위안을 삼고 그날 또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면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자, 뭐 여담이고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행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행복이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행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 중에 조건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있습니다. 편리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편리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편리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사는 겁니다. 뭐 먼 거리를 걸어가지 않고 추울 때 떨지 않고 뭐 더위에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거죠. 그 편하게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하려면 돈의 정도의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돈 번다고 하면은 야 돈이 세상 인생이 전부냐라고 하는데 전부가 아닌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함. 평안함은 뭐냐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데 마음은 누구나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노후가 불안정하다든가 어떤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늘 염려하고 살아야 된다든가 뭐 자녀들이나 뭐 또는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있다든가 뭐 이러면 마음이 안 편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자가 다 행복하냐면 아니라는 건데 그 이유는 부자는 편리하기는 한데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편리한데 필요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버는 과정이 떳떳하지 못했을 때도 평안하지 않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무리 편리하게 산다고 한들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두 가지의 조건을 아주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편리하게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돈을 버는 과정이 거의 사명과 같은 그런 정말 남을 도우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니까 두 가지를 충족해서 행복한 삶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을 충족시켜주는 일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특별한 거죠. 자,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요. 공부를 또 못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서 알은 얘기지만 제가 IQ가 별로 안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공부를 해보려고 애만 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축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타고난 천성이 있어요. 그게 늘 얘기하지만 착해 빠진 거예요. 착해 빠져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지기가 안 돼요. 그렇게 직장생, 학교 생활을 해도 저는 전학년 다 개근입니다. 결과나 결석이나 조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과 부모님이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아서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뭐 대학 가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우리 형님이 와서 이 일이나 하라고 해서 갔던 게 이제 제약회사에 약을 포장해서 배달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죠. 또 제가 그거는 제 머리가 쓰여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천성을 가지니까 그 일을 잘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타문을 열고요. 아주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배달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고 쓸만하다 싶었는지 저를 세일즈맨을 시켰는데 와, 세일즈맨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게 한 10여 년, 20년 정도를 보내면서 남들은 요령으로 꾀를 써가면서 아주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데 저는 그걸 못하고 발로 뛰어가지고 겨우 근근히 꼴찌 수준에서 맴도는 항상 스트레스와 불안에 쫓기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또 문을 닫게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하는 거를 친구로부터 듣게 돼요.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못 한다. 그때는 피라미드, 자석료, 이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였기 때문에 안 한다, 못 한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직장이 이제 문을 닫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한번 드러나 보라고 하는 말에 들어보게 됐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아메이 얘기를 들었는데 일리가 없었겠어요? 제가 관심이 갔죠. 그래서 그 친구보다는 서점에 가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계되는 책이 있냐고 물었더니 2권을 찾아줬어요. 그 2권이 다 제 책꽂이에도 있습니다만 아메이 회사에서 쓴 책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왜 뭐 애터미 언지라고 하는 이런 책이나 애터미 이런 책처럼 아메이 회사 얘기를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전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정리되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해봐야 되겠다. 내가 건강식품 공부를 또 제약회사 다니니까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나에게 천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또 같은 제약회사 동료가 저보고 어디 좀 가자고 해서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갔더니 어디 다단계 사업 설명원에다 내려놨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피라미드를 그리고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메이 정보를 볼 때는 돈 얘기는 그렇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 얘기를 하길래 이건 다 피라미드야 라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 차 속에다가 책 한 권을 넣어줬어요. 그 책 이름이 뉴스킨 정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 얘기가 또 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고 봤더니 아메이의 장점과 단점, 뉴스킨의 장점을 엄청나게 써놓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왕 할 바에는 좋은 걸 하는 게 낫겠냐 안 해서 사실 시작은 뉴스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그 친구를 거꾸로 너 뉴스킨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뉴스킨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초점을 두고 사자성어를 많이 제가 쓰죠. 연중무휴로 했습니다. 불철주야로 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저를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겉에서 보면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회사의 유혹을 받아서 한국 회사를
하게 됐어요. 왜?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국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왜? 그때 두 줄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평생에 물건 33만 원어치 한 번만 사면 되고 평생 동안 두 사람만 소개하면 된다. 끝! 33만 원 물건 한 번만 사면 되고 33만 원 물건 살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면 된다. 끝!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무조건 돈 번다. 이거는 돈 뉴스킨 하다가 이거 보니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1년도 못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만. 이거는 귀신도 못하는 걸 사람 보고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말을 남기고 제가 회사를 떠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외국회사를 찾아서 가요. 외국회사는 너무 회사가 역사가 길고 연구실도 많고 연구 인력도 많고 그런 게 좋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네이처스 선샤인 프로덕트라고 하는 NSP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허브라고 하는 말에 빠져들어서 제가 또 강의를 참 많이 했죠. 근데 거기서 4년여를 했지만 역시 또 어려움에 닥치고 위에 조직에서 나인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하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 뭐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그럼 우리 각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 하나씩을 맡아서 충분히 그 회사를 검토해보고 브리핑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회사를 찾아서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하면 우리 다 성공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하나씩을 그때 외국에서 들어온 회사들을 하나씩 다 맡아서 갔습니다. 저도 하나 맡았어요. 제가 맡은 게 허벌라이프였어요. 허벌라이프 가서 강의를 듣는데 저는 굉장히 귀가 여린가 봐요. 굉장히 그냥 가서 듣기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뿅 가요? 그래서 허벌라이프에 그때 다이어트가 한참 한국에서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제품에 관계된 회사를 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해결하겠다. 이제 막 성공하고 부자는 좀 멀어져 갔어요. 제발 생계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 브리핑을 그 회사에 구현모라고 하는 일본 사업자가 있었는데 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진짜 강의를 잘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 강의를 다 외워서 하다시피 하고 했는데 한 1년 해보니까 또 벽에 부딪힙니다. 살 빠진 10kg 뺐더니 11kg 찌고 네? 그 투자를 한 540만 원씩 했는데 금방 돈만 투자해 놓고 노력은 안 하면서 돈만 날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앞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찾아옵니다. 저에게 또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저보다 먼저 3년이나 먼저 허벌라이프를 했던 사람이 지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가지고 좀 돈을 벌고 있으면서 나도 그 허벌라이프 해봤는데 안 돼서 그만두고 이거 했더니 지금 이렇게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게 멜라루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어디 가서 또 회사를 바꿨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하고 끝까지 거역을 했지만 그 네트워크 건 사람들이 끈기는 참 못 말리잖아요. 계속해서 오면서 하도 오니까 제가 어제 강의한 중에 그렇게 졸르면 20년 키운 딸도 준다라고 하는 북한의 속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한번 들어주자. 안 하면 그만이지. 들어주면 뭐가 그렇게 나쁘겠냐 해서 들어줬더니 또 역시나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장점이 있으니까 저한테 왔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보니까 바로 이거야. 왜? 가격이 쌌어요.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NSP 회사는 정말 품질은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너무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먹어야 될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만 먹게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먹고 좋아지면 좋은데 안 좋아지면 괜히 돈만 버렸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마트에 있는 제품으로 하지 않을까? 마트에 있는 제품으로 하고 마트 가격으로만 받으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멜라루카가
가격이 저렴하고 매달 해는 유지가 우리 돈으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누구나 각자 알아서 쓸 수 있고 그런 제품이었어요. 화장지도 있었고 뭐 비누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했던 회사는 건강식품하고 화장품이 주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또 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저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빌빌거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막 될 것처럼 강의는 하지만 우리 리더들이 만나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때 또 구세주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JU라고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막 제품을 우리 센터에다가 막 차로 실어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수기를 5대를 보내가지고 니들 돈 없을 거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경비나 쓰래요. 막 쌀을 보내면서 밥은 먹고요. 미역도 보내고요. 라면도 보내면서요. 이런 거 먹으면서 하래요. 정말 고맙게 잘 먹고 썼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용기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들어보래요. 안 듣는다고 했더니 왜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 이제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으로 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 얘기는 한번 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22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수당을 300만 원 받는데요. 계산 나옵니까? 220만 원 물건을 사면 수당을 300만 원 받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이 사기꾼들아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하나한테 왜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만 말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다고. 무슨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220만 원어치 샀는데 돈 300만 원 수당을 주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하냐고 라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스폰서님하고 인연을 끊겠습니다. 스폰서님이나 하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날이 12월 말일인가 1월 1일이었습니다. 1월 1일이었는데 그 스폰서님을 내가 굉장히 믿고 존경하고 따랐었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막 능력이 있는 분들을 저는 빌붙어서 살 욕심으로 굉장히 충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장 내일 뭐해? 뭐 하긴요? 이제 저는 백수인데 이렇게 했더니요. 그러면 나 내일 서울 갈 때 운전 좀 해주면 안 돼? 여자분이니까.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나약한 내가 알았어요. 그건 뭐 못하겠어요? 하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운전을 하고 가는 동안에 제가 벌레를 씹고 가는 표정으로 갔대요. 그래서 가서 그 회사를 보니까 을이 번쩍 빛가 번쩍 하는데 이건 사기꾼 집단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운전해 줬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이제 그 돈 엄청 그때 당시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하시는 분이 커피 한 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커피를 못할 거 없어도 그런 사람한테는 갔다 앉았더니 사장님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그런데 뭘 그리 뻐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차를 마시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야 진짜 가족들은 지금 손가락 빨고 있고 내가 돈 못 갖다 준 지가 몇 년이나 됐고 애들 또 진짜 여행도 못 보내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살짝 이 회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주수도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요 그때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한 중에서 가장 뿅 가버렸어요. 정말로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그분하고 쌍벽을 이루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 나이가 같아요 두 분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감옥에 지금 이제 10년이 넘도록 지금 살고 있고요. 그분 강의를 듣고 이제 일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또 일리가 없어진 거죠. 다행히 저는 돈이 없었고요.
그때 돈 다 긁어모으니까 카드깡 해가지고 이제 신용불량 돼버리려고 카드 뺄 대로 다 빼버리니까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버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막 1억도 2억도 하고 막 30억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하면 직급이 올라가요. 거기에 물건을 많이 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2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리더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요. 그거는 매일 수당이 나와요. 매일 수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은행이 문 열면 수당 나와요. 그럼 돈 바로 빼가지고 또 물건 또 사요. 돈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빨리빨리 사야 또 돈이 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제가 리더들하고 같이 제가 강의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이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점점 회사가 어려워져 가는 거죠. 줄 거는 많아지는데 벌어들여온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자꾸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빨리 매출 좀 해라. 그래서 PV가 20% 30%짜리가 있는데 40% 50% 60%짜리까지 올라가요. 60%짜리 올라가면 적은 돈으로 또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서 이제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가 망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등신 같은 이런 회사를 두고 어디를 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조그만 회사에 가서 뭐 강의만 하면 월급 준다고 해서 가서 강의를 좀 하다가 또 누가 와가지고 컴퓨터 사업이 그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때 있어요. 예를 들면 말로 하는 컴퓨터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상현실, 중강현실 아바타가 회장님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냉장고를 사는데 냉장고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돈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안 되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가족들을 볼 낯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말하는 연습은 많이 했으니까 강의나 해주고 그냥 좀 월급이나 받는 일에 이제 시작해서 하려고 건강식품 회사에 이제 출근하기로 했는데 또 이걸 만나자고 하는 거죠. 만나자고 해서 애터민지도 모르고 제발 그만해라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한 번만 들어보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길래 그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들어주는 척하러 갔다가 이 애터미를 만났는데 나에게 3번째였어요. 2번을 거절했던 회사예요. 너무나 회사가 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허가 번호도 없었기 때문에 제품도 뭐 6가지, 5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외국의 큰 회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5년을 버틴 회사가 10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1000개 중에 하나밖에 5년을 버티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5년 안 된 회사를 제가 할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2번을 거절했는데 3번째 이 회사가 왔을 때 들어봐 주다가 화장품 얘기를 뉴스를 보여. 뉴스가 아니었으면 제가 믿지도 않았을 건데 기존의 화장품보다 좋은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국내 기술에 개발됐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고 천궁단기 백작약으로 해모임을 만들었다는 그 뉴스를 보고 말도 안 돼. 무슨 100배나 좋은 화장품일 수가 있어. 당귀천궁 백작약은 강력한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의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정량만 써야지 함부로 쓸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식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원자력 연구소가 왜 건강식품을 만들어? 화장품도 만들었다고? 이런 사기꾼 집단들이구만.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었던데 뉴스를 보여줌으로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알았어 해보려면 뭐든가 뭐 알았어 해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원자력 연구소를 쳐보게 된 거죠. 100배나 좋은 화장품의 뉴스를 꼼꼼히 본 거예요.
해모임이 왜 면역력에 좋고 이렇게 좋은지를 꼼꼼히 본 거예요. 그냥 보면서 제가 또 다시는 안 하기로 가족들 앞에 선언했는데, 내 자녀 앞에서도 선언을 했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까지 공부를 하면서 월요일날 출근하기로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하고 내가 더 파봐야 되겠다 하고 안 가기로 하고, 제가 계속 알아보면서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걸 연구를 했다는 것이 맞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선 취급자, 연구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이유를 알고, 화장품은 우연히 변명호 박사께서 프랑스의 박람회, 그 화장품 박람회에 갔다가, 원자력 박람회에 갔다가 화장품 박람회를 잠깐 들렸어요. 들렸다가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있다는 걸 알고 가져와가지고 우연히 개발했다는 뉴스를 알고 어느 정도 굉장히 제가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때 세미나를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석세스를 갈 돈이 없었어요. 저한테 돈을 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가자고 하면 아, 됐어요. 내가 강의하던 사람이에요. 나 안 가도 잘할 테니까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처럼 회장님의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회장님의 CD를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속리산도 아닌 도고 온천이라고 하는 데서 석세스를 하는데 스폰서님이 저보고 이제 한번 가자고 해서 차를 타고 돈도 거기서 내줄 테니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날 저녁에 보더만 갑시다 하고 같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회장님을 잠깐밖에 못 봤어요. 근데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강의하는 회장님의 열정이 야, 나도 저 정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도 말도 못하죠.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도 정말 허접해서요. 갈탄 난로를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탄재를 제가 다 갈고 청소를 하고요. 점심을 거기서 주면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콜마 BNH에서 거기 콜마 회사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가 이제 한 80명 정도 들어가는 콜마의 직원들의 식당이었어요. 근데 식당에서 오전에 강의를 하다가 직원들이 12시에 밥 먹으러 올 때 비워줘야 돼요. 그때요, 비워주는데요, 건물이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조립식 건물처럼. 가지고 비가 와요. 그러면 비를 피할 데가 없어요. 계단에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요. 밖으로 나가는데 우산도 안 갖고 왔으면은 처마 밑에서 그냥 비도 못 피하면서 처마에 기대고 있어야 되고요. 해가 쨍쨍 나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에서 그 한낮이니까 약간의 그 그늘 속에 몸을 숨기려고 거기에 붙어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심도 못 챙겨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날 마트에서 팔다 남은 떡이나 김밥을 싸게 사오셔가지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내놓으셨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죠. 뭐든지 먹어서 배만 안 고프면 되니까. 나중에 회장님한테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전날 마트에서 팔고 싸게 파는 거 사오신 거였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무릎이 달 정도로 앞에까지 앉아서 철제 의자에 앉아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빽빽이 앉아가지고 그 회장님의 그 열정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 몸을 한번 이런 분한테 맡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런 분이 망한다면 나 같은 거는 100번 망해도 싸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회사가 잘 될 거라 뭐 그런 희망이 이렇게 확신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회장님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진실한 것 같은 사람이 저분의 말대로만 된다면 나 같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은 붙어 있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 가면서 단 한마디도 그분이 했던 거짓말대에 나가면 세계에서 1등할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맞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회장님에 대해서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업 설명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저래 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한 20평 남짓 된 아파트 집사람 이름으로 돼가지고 1금융, 2금융에서 다 잡혀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건질 것도 없는 그런 집에서 카드회사에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카드값을 하나도 안 내버렸더니 차압이 들어온대. 그래서 나 집 없다고 했더니 부부는 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접혀져 있는 그 집에 차압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길바닥에 나갈까봐 집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내가 이혼하고 나가면 이 집에 차압 붙이러는 올까 안 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으라고 응? 장모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굶어 죽어도 좋으니 그 짓은 하지 마라. 그렇게 위장으로 이혼했다가 진짜 한 놈이 한둘인 줄 아느냐. 그것은 용납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어린아이들이 진짜 길거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집사람을 계속 설득을 시켰어요. 저는 성공해 보려고 교회 나갔을 때입니다. 하도 일이 안 되니까 대전에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사장님, 이제 사장님은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교회만 나오시면 성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 성당을 다녀서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냉담을 하는 중이었고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입니까? 제가 교회만 나가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갔는데 정말 남자 전도회에서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 내는데 그 10,000원이 내기가 어려워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가자고 해서 봉사활동 가는 거 좋지요? 갑니다.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섬으로 봉사활동 간다고 해서 막 갔더니 배를 타기 전에 50,000원씩 내라고 하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안 오기라도 했을 건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집사람은 그때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교회 다닐 정신이 없고 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빈 교회의 가장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이 이혼하게 해주세요. 집사람이 이 이혼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집사람이 막 엉엉 울더만 결국에 거기서 승낙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똑같이 성격이 안 맞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애터미를 한 겁니다. 아무에게도 제가 이혼했단 말을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짠! 하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그랬더니 혼인신고를 하니까 또 둘이 가야 되더만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2번 결혼한 남자 이용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정말 이런 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사건이 애터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빚 갚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집이 작으니까. 근데 500만 원 그때 애터미에서 번 돈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 천장에 제 인생 시나리오가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망하고 안 되면서도 딱 침대에 누우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뛸 수가 없었어요. 왜? 저걸 띄면 나는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안 띄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할 때 벽지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띄어서 제가 지금 갖고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허벌라이프 할 때 제가 써붙여 놓은 겁니다. 거기에 제가
나의 몸값은 일당 100만 원이다라고 써놨습니다. 나의 몸값은 일당 100만 원이다. 지금 제가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 황당했던 그 A4 용지에다가 써놓은 그것이 식탁 밑에다가도 써놨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와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 우리 딸이 수정이니까 수정이 엄마는 좋겠네. 이렇게 놀렸습니다. 일당 10만 원도 2만 원도 못 벌면서 무슨 100만 원을 번다고 저런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허풍쟁이하고 산이라고 고생한다고 집사람 어깨만 맨날 두드려줬습니다. 그런 그것을 섞어서 붙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저는 돈을 쓰기 바쁘니까 저는 못 모아요. 집사람이 조금씩 준 거 모아가지고 이제 34평 아파트 가니까 와 이제 더 이상 집은 안 늘려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남들이 그렇게 돈 많이 번다면서 왜 이사한가 하면서 자꾸 집을 소개하고 땅을 소개하는데 제가 돈 벌어놓은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평생 돈 못 쓰고 살았는데 원도 한도 없이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집사람 모아놔가지고 지난달에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집이 56평짜리 이제 의사들 뭐 전문인 뭐 변호사 판사 검사들만 산다는 그런 정말 지나가면서 정말 꿈같은 이런 집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애터미가 저를 만들어 놓은 기적의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뭘 하지 말으면 되나요? 제발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저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표가 없이 사는 거는 실패를 이미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말을 참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맞잖아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제가 서민이 부자가 됐잖아요. 저만 됐습니까?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러나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극소수만 됐습니다. 그것도 불안정한 됐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애터미에서처럼 꾸준하게 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애터미가 생겨나기 전에 전 세계 아메일 기준으로 하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50년 후에 생겨난 애터미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면 뭘 어떻게 새로 쓴다는 건데요?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저는 물었고 묻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쓰지 않고는 제가 성공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이 회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창업자의 스토리부터 들었잖아요. 스토리. 회장님의 과정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이고 그러다가 손재주는 좀 있으신 분이라 대학도 그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었잖아요. 과수원집 아들이었으니까.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뭔 대학이라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경기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미달이라고 해서 지원을 나왔더니 무역학과하고 경제학과가 있어서 경제학과를 나오면 그래도 장사라도 해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경제학과를 가려고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취약 상담하는 선생님이 야 거기 혹시 미달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겁이 나서 무역학과 그것도 야간 무역학과 가서 졸업장 하나만 따려고 가셨던 게 회장님의 학력입니다. 그럼 거기 무역학과 나오고 무역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동차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아서 자동차 회사를 찾아가신 분입니다. 경비실에서 이유 없이 안 들여보내주는 거죠. 왜? 이유가 없어. 뭐로 왔냐 하니까 나 좀 높은 사람 좀 만나러 왔다고. 왜 만나려니까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아, 이렇게 하니 통과를 시켜줍니까? 그래서 경비실에서 계속 미적미적 놀다가 경비 아저씨가 화장실 가는 틈을 타갖고 경비실을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오셨어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 제조 관련 부장님이 찾아왔다니까. 왜 그분을 왜 만나려고 하냐니까 이 회사가 필요한 거를 내가 만들어 주려고 왔다고. 뭐로 왔냐고 하는데 이 회사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당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회사에 좀 위에 있는 분이 나가서 독립을 해요.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차려요. 지금 엔진용 플라스틱으로 범퍼를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회장님을 픽업하는 거죠. 스카우트 하는 거죠. 어이 박한길 너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사업 한번 하자 해서 거기에 스카우트해서 나가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17년 동안을 매진해서 정말로 명품 회사들에까지 자동차에 부착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일을 하는 중에 뭐 독일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다 해외 다니면서 한 500만 원 정도 직급은 과장 참 괜찮은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호주에 출장을 갔다가 친구의 친구로부터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500만 원도 지금 괜찮은 수입인데 어떻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무슨 일인데?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이면 뭔가 사기쳤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건데 회장님은 그게 궁금해서 들었고 그게 들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래 17년 동안 천직으로 알았던 직을 돌아와서 바로 그만두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영업사원 우리처럼 사업자가 된 게 아니라 회사의 사업부장으로 채택이 돼요. 사업부장으로. 사업부장으로 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잘 나가는데 사업부장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장을 사퇴를 하고 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장 회원이 돼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단시일 내에 최고 직급자가 돼버려요.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공부 빼고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타고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잘 나갈 것 같았지만 한국의 다단계가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회사들 때문에 온 나라가 다단계 하면 다짜도 듣기 싫다. 그래서 다방을 안 가는 바람에 다방이 다 망했다단다. 요게 이제 우리 그때 얘기했어요. 요즘 다방 없잖아요. 다방 그때 망한 거예요. 네, 다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들도 다 거의 망하는 거예요. 한국에 1000개나 넘는 회사들이 망하는 거예요. 외국 회사 몇 개와 한국 회사 두세 개만 남고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시는 그 회사도 망했어요. 그 회장님이 똑똑하시잖아요. 뭐 그대로 주저앉으시겠어요? 내가 하나 차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다단계 회사를 몇 개 차려서 해봤는데 역시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분이 머리가 또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 돈을 벌겠다. 인터넷 세상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 오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그때 이제 PDA라고 하는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보다 조금 큰 컴퓨터가 손안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씩 팔면 이제 그게 피라미드로 수당을 주면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거기 들어가서 사면 된다. 지금 우리 아자몰과 같은 얘기를 그때 하셨다고요. 2000년도에요. 그런데 실패를 하셨죠. 물건은 10만 가지나 되는 상품을 지급을 했어요. 상상도 못할 깻잎, 고추, 상추가 그게 생물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컴퓨터도 집에 없고요. 컴퓨터가 있어도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엄마들이 쓸 수도 없고요. 장바구니 담으라고 하는데 장바구니 없다고 맨날 전화 오고요.
그때는 회사가 전화로 주문도 받았는데요. 전화가 080이라고 하는 전화 기억하신 분 계세요? 아마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080은 전화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080 전화예요. 그래서 모두 다 080으로 회사는 해야 돼요. 고객센터나 이런 데는. 그래서 080으로 하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이 한 20명 아가씨가 있었는데 감당이 안 돼요. 별의별 것을 꼬치꼬치 다 물어보는 바람에. 그래서 직원을 계속 늘리면서 경비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몰라가지고 안 되고 해서 정보는 반발만 빨라야지 한 발 빠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직원들 봉급도 못 줄 상황까지 와서 내가 직원들 봉급은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구해요. 왜? 사채업자는 돈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 좀 빌려가지고 돈 없는 우리 직원들 봉급 좀 주고 사채업자한테는 이제 나 없어. 나 몰라. 그 사람들이 와서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같이 산다고 집에서 산다고 와서 들어눕기도 하고 했지만 당신 돈 받으려면 나 살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래요. 여러분들 사채업자가 쫓아오면 집에 찾아오면 막 무서울 것 같죠. 줄 것을 감춰놨을 때는 무섭대요. 그럼 뺏어갈까봐. 근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상황에 엎친 데 덮친다고 이제 몸이 상하게 된 거죠. 정말 돈 잃으면요 몸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간 경화가 왔는데 그게 급성으로 와서 말기가 오고 당뇨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400을 오르내리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간 문맥이 터져서 피를 토하는 지경이 가서 중환자실에 가고 이제 간 경화를 소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까지 받았을 때 이분이 이제 믿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시게 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지금 참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죽는데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설 텐데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유구무원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전도 몇 명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전도를 5명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전도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는 동안에. 그런데 뭘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이 회장님에게 우리 해모임이라고 하는 제품이 화장품, 우리 화장품, 육종 화장품이 팔던 회사들이 다 망해서 안 팔려가지고 그 좋은 제품이 사장되어 있는데 팔 사람을 찾고 있는 회장님한테 그 정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서 사람을 좀 만나면 팔아서 돈 벌기보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애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제품이 좋은 거는 회장님이 알았어요. 정말 우리 장인순 박사님으로부터도 소개를 받았고 다 그 대단하신 박사님들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았어요. 변명호 박사님하고 조승기 박사님한테 2시간 동안이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아셨겠어요. 그런 대단한 제품이 지금 못 팔려가지고 회사가 저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제품을 이용해서 내가 비싸서 못 팔렸다라는 걸 이분이 알아서 그럼 내가 싸게 팔면 사람들이 사가겠구나. 나는 돈 벌 욕심은 이제 없다. 뭐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라고 하고 싸게 팔기 시작했고 싸게 팔면서 사람들이 오니까 제품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나 나나 다 죽는다. 죽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 계속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은 좋으니까 싸니까 사가고 또 갖다 팔아서 돈도 되니까 남으니까 사가고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그때는 다단계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는 꿈도 못 꾸고 처음에는 방판 회사도 없이 했어요. 그냥 몇 박스 갖다 팔고 몇 박스 갖다 팔고. 근데 자꾸 많이 가져가니까 주는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니까 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거 기가 막힌 사업을 내가 알았고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인데 돈 좀 투자 좀 하라고 했지만
다단계에다 망한 사람, 얼굴은 흑색으로 시커매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어느 누가 돈을 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매달렸던 사람이 지금 일본 사업자 우리 윤영성 목사님이고 대표님이고 이런 분입니다. 이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뭐 그때 당시 남자가 뭐 돈줄 쥐고 있나요? 사모님 핑계 댔죠. 사모님한테 저녁에 가서 브리핑을 저녁 내 하니까 사모님이 들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거든요. 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거절을 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1,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고 해서 그 1,500만 원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애터미의 첫 자금, 투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비가 새는 사무실을 얻어서 A4용지로 간판을 붙이고 저는 그때 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를 봐야 되는데 회장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굳이 회사를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후에 스폰서들이 제가 가면 회사를 보고 실망해서 이 사업 안 할까봐 회사를 데려갈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안 가고 회장님이 속리산에 와서 강의하시고 홀마 비엔에치 와서 강의하시니까 뭐 계속 들으면서 제품은 차고차고 늘어나죠. 쓴 사람마다 다 좋다고 하죠. 다 산 사람마다 다 싸다고 하죠. 저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날이 될 거를 그때도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제품을 썼는데 제품 비싸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많은 사람이 제품을 썼는데 제품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 거의 제 사나이는 없었어요. 이 생기면 다 반품해 준다고 했어요. 뭐 빈통만 갖고 와도 반품해 준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제품이었어요. 정말 제 산하에서도요. 쓰고 빈통 반품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 좋대요. 해준가 안 해준가 해본대요. 해준가 안 해준가 해본대요. 그 사람 지금 애터미 떠나서 지금도 그지처럼 살아요. 그런 마음씨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회사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가 온 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두서없는 제 과거 이야기 뭐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 그런 분이 창업을 할 때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나 실행은 하나님이 하시니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장님을 이용해서 온 세상이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회장님을 쓰시기 위해서 회장님을 낮추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제품을 다른 회사 다 망하게 하고 이것을 회장님한테 쥐어쥐게 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회장님이 이제 사원을 만들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다. 저 처음에 딱 오니까 사원을 걸어놨는데요. 하도 사기꾼들 많이 본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도 팔짝정인가? 아니 사원이 무슨 영혼을 소중히 여기느라? 저걸 과연 지킬 수 있어? 저 그렇게 아침 출근해서 기도하는 회사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의 회사도 있어요. 이랜드도 있고 무슨 뭐 다 있어요. 남양 알로에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보면 뭐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 보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알로에 회사의 사람들이 회장님이 너무 좋대요. 막 그 연수원에 가면 막 잠도 정말 호텔 같은 데서 재워주고 막 반찬이 막 뷔페로 막 기가 막히게 나오고 막 엄청 좋으신 회장님이래요. 하나님 믿으신 분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좋으신 분이 그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냐?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 그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애터미보다 한 5배는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거짓이죠. 거짓. 진정성이 없는 거죠. 제품이 좋다고? 제품이 좋으면 그냥 저 사람 얼굴만 이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얼굴도 좋고 속도 좋아야잖아요.
제품이 좋으려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저게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는 저 말도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생각을 경영한다. 그 한마디만 사업과 관련된 글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운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이념을 보니까 속도, 그 다음에 생존, 그 다음에 균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무슨 뜻이냐고 설명을 회장님 하시는데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회원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수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빨리 돈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속도라고 정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존이래요. 아니 회사를 차리면 무슨 100대 기업이 된다. 무슨 뭐 500대 기업이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무슨 망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까? 이념입니까? 망하지 않는 게? 그 뜻을 또 들어보니까 회사가 망하면 피해자를 만든대요. 범죄자는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범죄자인데 회사가 망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도 똑같이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도 범죄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회사는 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90% 이상의 회사가 5년 이내에 망하잖아요. 망하는 이유를 다 조사해 보니까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망하더라. 그래서 나는 안 망해서 피해자를 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존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그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아. 다단계 하면 피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피해자. 그 피해자가 단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존을 목적으로 항상 모든 것을 진행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균형입니다. 균형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그 균형 속에 그 균형이 있기도 하지만 마케팅에서 고소득을 버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서 당신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 세뇌와 같은 그런 강의를 통해서 다단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평준화를 시켜서 균형을 잡히게 위에 사람도 적당히 가져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좀 적당히 가져가는 그런 마케팅을 써야 되겠다. 그런 모든 면에서 회사와 직원들도 균형을 맞추고 회사와 협력회사들도 균형을 맞추고 이런 모든 면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속도, 생존, 균형이라고 하는 이념을 세웠다라고 하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참 말은 좋아요. 근데 과연 저걸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지켰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기로 하고 예사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의 목표는 없어요. 숫자의 목표 없어요. 이 지구상에 물건을 파는 회사가 목표를 세우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까? 올해 목표가 얼마다? 한 달 목표는 얼마다? 한 사람 개인당 목표는 얼마다? 달성하면 뭘 해주겠다? 달성 못하면 무슨 또 페널티를 주겠다? 하루 목표 얼마다? 근데 애텀이 오니까 목표가 없대요. 왜 목표가 없나 보니까 목표는 회사, 기업주를 위한 것이지 그게 직원들이나 어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경영자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고 나는 돈을 벌려고 이 회사를 창업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렸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세우지 않는 회사. 그런데 이 회사에 목표가 있는데 어떤 매출 목표의 숫자가 아니고 첫 번째가 고객의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객을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고객은 우리는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고 졸도시키고,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지,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경영이 아니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객들을 위해서 이 회사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고객의 성공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사게 해준다. 생활비를 절약해준다. 그게 고객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을 내가 판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판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판다. 이게 소비자를, 고객을 성공시킨다라고 생각했고, 직원도 고객이고 사업자도 고객이고 우리 협력업체도 고객이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고객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애터미의 고객 성공인데,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된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유통의 허브가 된다. 유통의 허브가 된다. 세상에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지 않으면 유통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유통해서, 그런데 생산자가 발명을 하고 생산해서 그들이 가져가는 돈보다 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온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조보다 발명보다 유통에 돈이 많기 때문에 온 세상의 대기업들이 유통에 돈을 투자해서 유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백화점이고 마트고 그렇죠. 그런데 허브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허브 하면 약초를 허브, HERB라고 하는 허브가 있고, 허브, HUB, 허브는 중심, 신부를 허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통의 중심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유통의 중심이 되겠다. 이제 밑도 끝도 없는 회사, 아무것도 없이, 회사도 없이, 정말 회사에 방 한 칸, 사무실 한 칸도 없는 회사가 몸도 아파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꿈도 야무지죠. 꿈도 야무지죠. 정말 이걸 믿어준다는 자체가,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애터미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전 세계 유통의 허브. 지금이야 여러분들 유통의 허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되겠죠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요. 그때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통의 허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은 팔고자 하고 소비자는 사고자 합니다. 만든 사람은 많이 팔고 싶습니다. 많이 팔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터미로 가야 됩니다. 사는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야 좋은 제품을 싸게 사냐? 애터미로 가야 됩니다. 만든 사람도 애터미로, 사는 사람도 애터미로, 모두가 애터미로 모이는, 이게 바로 유통의 허브란 말입니다. 이미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 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표가 초인류 기업이 된답니다. 아니 인류 기업만 돼도 놀라울 일이에요. 근데 앞에다가 초자까지 붙여가지고 초인류 기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이나 LG나 SK는 인류 기업이지 초인류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능가하는 초인류 기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거짓말을 좀 적당히 하셔야 사람들이 믿을 텐데, 이놈 회사는 왜부터 화장품도 100배나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100배나 좋다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2배 정도, 10배 정도 좋다고 했으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회사에 초인류 기업이 된다고 했는데, 야,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그냥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회사에서 그냥 한 300, 400, 500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봉급이나 나와가지고 실직자, 백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점점 이런 얘기를 듣고 회장님의 입을 보고 귀로 들으면서 제품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래는 1등주의였어요. 1등만 판다. 품질로 1등만 판다. 싸기로 1등으로 판다. 수당 많이 주기로 1등을 한다. 요게 1등주의예요.
지금이래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1등 품질이라는 거야? 얼만데 1등 싸게 판다는 거야? 수당을 어떻게 주길래 수당 많이 주기로 1등 한다는 거야?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고 부자가 나는 꼭 돼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돼라고 했다면 어디 한번 봅시다. 얼마나 좋길래 1등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덤벼들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기꾼들아. 됐어.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요. 내가 왜 그걸 왜 들어야 되는데. 나 바빠. 지금도 바빠서 그지로 살아요. 응?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좀 긍정적이었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1등이래요. 얼마인데 그렇게 싸다는 거예요. 수당 어떻게 주는데 1등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라고 했으면 뭐 방법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나중에가 있었어요. 나중에 1등 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사가 커지기로 1등 한대요.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상상되시죠? 근데 회사가 커지기로 1등 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고소득자, 사업자 숫자가 많기로 1등 한대요. 고소득자. 그러니까 고소득은 그때 당시 얼마냐면 월 1,000만 원 이상.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회사가 된대요. 그게 나중에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따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나중에 했던 그 1등 회사가 한국에서는 뭐 지금 2등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등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요.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벌써 그 수백 수천 개 있는 회사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20위 안에 지금 벌써 랭크가 돼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애터미가 숫자로 봐서나 아직 가짓수도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매니아들이잖아요. 우리 애터미는. 그래서 1등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죠. 초인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 믿잖아요. 자, 이제 우리 애터미에는 이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해모임에 6년째 건강기능식품 판매 1위입니다. 우리 앱솔루트 지금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판매된 지 당해에 1,0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 칫솔이 연간 3천만 개가 팔려서 1초 칫솔을 넘어버렸습니다. 유산균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10대 품목 중에 우리 애터미 제품이 4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제품들은 더 대단하겠죠. 원칙 중심이라고 하는 거 참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는 원칙밖에 몰라요. 편법은 좀 꾀가 없어요. 고지고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말만 듣고 무능하다는 말만 듣고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장. 신용불량이 그게 제가 좀 나아가지고 저를 사장 명함을 만들어줬는데요. 나중에 저보고 사장님은 사장 체질 아니구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저는 사장 체질 아니에요. 하고 사장 내려놨습니다. 사장 하니까요. 거짓말 막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한다고 내려놨어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 중심이라고 하길래 나는 너무 좋았어요. 남들은 밖에서 원칙을 안 지킨 사람은 여기 와서 원칙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됐겠지 모르지만 저는 천만다행으로 원래 원칙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애터미에서 성공한 비결인데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용기 정말 능력 있고 스펙 있고 막 수완이 좋고 막 판매 영업 잘하고 이런 사람보다요. 저처럼 순진해가지고요. 돈 못 벌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애터미에 다 와서 지금 함께하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가장 부족한 사람을 위주로 가장 어려운 나약한 사람을 위주로 회장님 늘 말씀하시나요?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 이런 얘기에 애터미의 자랑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의 그 원칙 중심 속에 제품이 탄생하는데 절대 품질. 애터미는 1사1품목이에요. 한 회사 것만 취급해요. 샴푸를 취급하면 샴푸는 한 회사 것만 취급하는 거예요. 이 회사 것도 샴푸 취급하고 저 회사 것도 취급. 마트에 가보면 오만 회사의 제품들이 다 진열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라면 하나 먹을래도 무슨 뭐 라면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일사일품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뜻을 앱솔루트 프로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의 언어를 만드셨어요. 아마 머지않아 이거는 네이버 사전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절대라는 말을 제품에다 붙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유산균 중에서는 이 유산균보다 더 좋은 유산균이 없다. 치약 중에서는 이 치약보다 더 좋은 치약이 없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제품을 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팔아준다고 하면 가장 좋은 치약회사가 애터미한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품질 어느 것도 지금까지 현재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342가지가 애터미의 제품으로 팜플렛까지 뭐 해서 들어왔지만 그 모든 제품들이 절대 품질,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절대 가격. 이 뜻은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이상 쌀 수 없는 가격을 절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잠재적인 경쟁자. 우리가 해모임이 좋으니까 좀 비싸게 팔면 특허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 이상 쌀 수 없는 가격에 내려가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애터미가 잘 파는 제품을 보고 우리도 저거 한번 팔아보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경제 유통에서는 어느 회사가 대박나는 게 있으면 모든 회사들이 그와 비슷한 거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연구해서 더 싸게 세상에 나와서 경쟁해서 그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절대로 더 이상 좋은 제품을 찾을 수도 없게끔 내고 더 이상 싸게 팔 수 없게끔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애터미가 아무리 잘 파는 칫솔 치약이 있고 해모임이 있어도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덤빌 생각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경영학 교과서에 새로 써져야 될 이런 논문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 보상 플랜은 정의롭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숫자적으로 얼마 준다 절마 준다 해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은 아무리 많이 안 주면 하루에 N값이 우리가 15점에 지금 6만원, 6만 5천원 나오는데 6만원, 거기서 만원 띄고 6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 나오면 우리가 왜 만원 누가 떼먹었냐고 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34.8% 수당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그거 정직합니까? 맞습니까? 그거 틀림없습니까? 가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모든 회사들이 경영자들은 정말요. 제가 어제 저 진안이라건 산 시골에 가가지고요. 장구경을 갔죠. 거기 가서 코스모스도 보고 이제 왔는데 시장 구경 보는 걸 제가 좋아해요. 서민들을 노는데. 그게 상소리, 도토리 묵이 있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시골에 상소리 나무가 우리 산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오리지널 도토리 상소리 묵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찾는데 아주머니한테 이거 아주머니 이거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양심 그런 거 못 속이고 산다고. 에? 우리는 그런 짓 안다고. 이거 정말 진짜다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고. 100% 상소리 가루라고. 그래서 사와가지고 정말 썰어갖고 한 입 넣는 순간 실망이 해서 다시는 안 사리라.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저처럼 양심대로 고지것대로 하면 장사 못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경제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영자가 정말로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도 왜 그렇게 정의로우시냐 그 기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이 누가 얼마 주니까 나도 얼마 주지, 누가 얼마 파니까 나도 얼마 파지, 딴 사람들도 이런 거 파니까 나도 이거 팔면 되지 라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걸 팔았을 때 그분이 나를 착한 종이라고 하실까.
이 가격을 받았을 때, 이 봉급을 줬을 때, 이 수당을 줬을 때 나보고 참 너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실까?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준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애천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대충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마케팅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한들 가격을 제품에서 1,000원씩 더 받은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수당 많이 준다고 해놓고 돈 더 받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해모임이 77만 원씩 팔렸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뭐 숫자적인 거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원칙 중심을 속에하는 우리 동반성장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 문화 중에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성장의 문화인데, 원칙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합력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의 합력성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동업을 하는 것처럼 서로 하는 거예요. 각자 나름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은 협력이고, 식구들끼리 서로 동업을 하는 것은 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뭐 네가 좀 덜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네가 좀 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는 좀 일도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형제들이면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합력성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하고 지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지 아마 이것도 엄청난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나왔지만 이제 상장을 하면서 콜마 베네치나 이제 우리한테 맥널티나 우리 커피를 납품한 회사나 앞으로 칫솔에나 모든 회사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우리 남양공장 제가 사는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트에서 이 감자라면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1,650원 팔던 감자라면을 이제 우리가 1,200원씩 먹으면서 한 번 먹으면 다른 라면을 못 먹게 되는 이런 좋은 라면을 그 라면 공장의 부자가 불이 나면요 화재보험을 의무로 들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서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면 보상금이 나와서 바로 라면 공장을 지면 되는데 요즘 뭐 철제로 짓고 뭐 빔으로 지면 금방 접을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보험회사는 뭘 그렇게 따져 쌌는지 언제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기는 주는데. 그러고 있을 때 애천미가 바로 선뜻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재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회사가 돈을 빨리 안 주고 있으니 지금 못하고 있어서 납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바로 라면공장을 짓게 되고 라면을 납품을 못하게 되는데도 다른 회사들 같으면 그러면 뭐 우리 다른 회사 거 갖다 쓰죠 뭐 하고 다른 회사 라면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애터미의 의리는 다시 질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라면 안 먹으면 되죠 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와의 그런 서로의 의리를 지킨 그 회사가 고마워서 바로 라면 공장을 재건하고 새로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올려달라고 가격 양을 더 늘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양을 더 10%씩이나 늘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이거는요 그냥 누구나 개인끼리는 할 수 있는 관계라 하지만 기업과 기업이 이런 관계였다는 거는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온 세상에 소문이 나고 모든 회사들이 애터미와 서로 합력하는 게 아마 기업들의 소원일 거예요. 좋은 제품이면 애터미로 다 찾아들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우리가 좀 팔고 싶어도 그 회사가 다단계 회사라고 안 줬단 말입니다. 거래 안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나눔은 어때요? 회장님이 처음에 200만 원 정도를 우리 경리가 회장님한테 처음으로 회장님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200만 원을 봉급으로 주셨을 때 회장님이 거기에서 20만 원을 그 사글세빵 살던 시절에 20만 원을 떼어서 이 주변에 20만 원이라도 도울 곳이 있는가 찾아봐라 라고 직원한테 시켰던 초등학교를 가서 2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했더니 지금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로 대신하면 좋겠네 해서 20만 원을 돕기 시작한. 그래서 항상 많이 벌면 그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적을 때부터 돕기 시작해야
더 많을 때도 더 도울 수 있다. 지금은 매년 나눔의 액수가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나눔하는 그 기업을 따졌는데 애터미가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14위를 했습니다. 14위. 한국의 수만 개 기업 중에서 나눔의 기부의 액수가 14위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통계를 내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100억도 기부를 하고 뭐 어느 현장이든 도와야 될 곳은 애터미가 먼저 도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도고 그러려고 돈 버신대요. 그러려고. 그걸 본인의 달란트라고 생각하십니다. 뒷돈 대주는 달란트. 응? 이렇게 애터미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고 이 애터미의 10년의 역사를 보면 정말 2009년도, 2006년도에 회장님이 처음 그냥 몇 박스씩 팔던 시절이 있었고 3년 동안 이제 자금을 좀 모아서 200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란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나서 그 해에 250억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20, 30%, 30, 40%를 고속 성장을 해서 신문에 나온 기사로 보면 초고속 성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 1조 790억이라고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매출을 국내 매출만 가지고 이루었고 해외 매출까지 합쳐서 1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외 매출이 한국 매출을 도와주는 입장입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볼 것 같아요. 해외 하시는 우리 사업자들이나 해외 지사 법인에서 아니 한국은 그것밖에 못해요? 뭐라고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같은 매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애터미의 시작을 보고 현재를 보면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 썼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한국의 다단계 영순이었었던 시절이 지금 2위까지 올라와서 1위를 넘보고 있고요. 해외 매출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해외 잡지에까지 실리기도 하고요. 2010년도에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제가 미국에 2012년도에 처음 갔었습니다마는 촌놈이 애터미 덕분에 미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참 별의별 걸 다 먹어보고 다 보고 참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은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라고 미국에 한 30개 주를 돌아다녔거든요. 30개 주. 물론 그 중에는 막 그냥 차만 타고 지나가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일본, 카나다, 대만 제가 기억을 다 할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다 나왔나요? 지금 회원가입이 되고 있는 인도, 홍콩, 콜롬비아 이제 전 세계 거의 다단계법으로 회원가입이 불법이 되지 않은 모든 나라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회원 좀 하세요. 회원 좀 하세요. 애터미 사업 좀 합시다. 이거 대박 납니다. 뭐 애터미가 그걸로 진출을 하겠습니다. 뭐 이겁니까? 이미 애터미의 소식 정보는 전 세계에 다 퍼져가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무조건 써야 된다. 애터미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기만 하면 대박이다.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선승구전이라고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팔기 위해서 애터미로 사람들이 모이고 사기 위해서 애터미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10년의 기적 이거를 꼼꼼히 지금 10년의 기적을 1시간 남짓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10년이 조금씩 감이 잡힙니까?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었죠. 정말 한강이요. 우리 집세기를 신는 세대가 지금 이태리 수제화를 신는 세대로 변했다는 거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정말 대단한 나라잖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퇴보율이 낮은 1등 나라입니다. 이제는 애터미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보다 또는 이런 BTS 같은 이런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마존보다 알리바바보다 월마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내사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아마존 세계에서 1위의 갑부가 돼버리는 아마존 사장
그리고 어떤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도, 빌 게이츠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하지만 그거 다 소비자들 주머니 들어간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정말로 처음부터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회사,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회사로, 아름다운 회사로 이름이 남겨질 애터미. 상상만 해도요, 저는 가슴이 지금 두근거립니다. 정말 이와 같은 애터미, 앞으로 10년 후에 제 이 달고 있는 이 배지가, 이 배지의 여러분들 의미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백조라는 말을 하는데요. 백조예요, 백조. 왜 이걸 다냐면요. 원래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백조였는데 어쩌다가 오리 둥지에 알을 넣어가지고 오리하고 같이 부화가 된 거예요. 그냥 처음에 병아리일 때는 그냥 오리처럼 자라는데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요. 그런데 점점 이게 커지면서 날개가 나고 우아한 깃털이 생기고 우아한 목이 길어지고 뭐 하면서 이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미운 오리 취급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정말 유통의 혁명이고 소비자를 위한 거고 직거래고 뭐 그동안 유통해서 다 돈 가져갔는데 다단계는 돌려주고 이런 좋은 뜻이 있는데 그냥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는데 애터미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애터미의 진가를 알게 하니까 다단계가 그거 손 사기꾼들 그거 나쁜 것들인 줄 알았더니 다단계가 저게 나쁜 게 아니었고 진짜 좋은 거였구만. 이것들이 오리인 줄 알았더니 진짜 백조였구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뜻은 애터미의 매출은 백조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백조를 바라본다. 백조 참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초인류 기업이 되고 애터미가 앞으로 한국에서 1위 회사가 될 거라고 할 때 그것보다는 약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터미가 1위 회사가 된다. 초인류 기업이 된다. 1조 매출을 일으키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애터미가 앞으로 100조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하면 애터미를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애터미가 100조 매출을 일으켰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 애터미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애터미가 100조의 매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지구 안에서 갇혀 살다가 지구를 떠나서 어디 새로운 우주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그 우주에서 새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유통의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아우성처럼 시장판처럼 살고 있는 그 시장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우리가 유통에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애터미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시기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옆에서 간접적으로 그냥 말리지만 않은 것도 잘한 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애터미를 해야만 합니다. 체질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요? 애터미가 체질이 안 맞아서 안 하면 더 체질이 안 맞는 가난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좋은 계절에 좋은 명절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불안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껏 주면서 살 수 있는 진짜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올바르게 번 경제적인 힘이 있었을 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과 함께 죽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애터미는 오리가 아닙니다. 애터미는 백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단 한 분만이라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애터미가 정말 그런 회사야?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애터미와 함께 남은 여생 여러분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까지 상속까지 되어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꼭 행복하게 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손주들이 지금 넷이나 있습니다. 제 둘이 가까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맨날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근근히 3, 400 어떻게 벌어서 살고 있었다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며 살고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제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눈 뜨면서 감사하고 저는 암 수술을 받은 지 지금 2년 반이 돼 갑니다.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암의 선고까지 받았다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암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올라가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 애터미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이 도구를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믿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하는 겁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애터미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정말 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거의 된 것 같아서 1시간 반만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같이 행복하게 정말 가족처럼 친구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이용균 로얄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